자, 생성 뒤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영업기의 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총 9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단계라는 거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즉, 판매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요거는 회사의 영업 환경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회사가 이 아래에 있는 9단계를 다 정말 거치는가 라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사마다 본인들만의 그 영업 프로세스가 별도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드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이 영업기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정말 다 다를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이 9개 단계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단계가 너무 많다 보면 하나하나마다 단계별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많은데 혹은 제가 생각해도 많은데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계 하나하나마다 그때그때 체크해서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프로세스에 맞춰서 꼭 변경이 돼야 된다는 점 꼭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이 9단계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망. 첫 번째로 전망은 그 고객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탐색하는 단계예요. 이게 사실 리드에서부터 우리가 전망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살 것 같다라고 하면 영업계로 변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영업 시도를 하고 나서 영업계로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리드에서 넘겨왔는데 영업하시는 매니저분들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탐색을 먼저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인데요. 고객의 요구와 예산 등을 이 단계에서 확인하게 돼요. 실제로 영업 기회가 될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검증이 실패할 수 있어요. 리드에서 영업 시도를 했을 때 얼핏 뭔가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했을 때는 좀 관심이 있어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팅을 해보고 나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본인이 원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 검증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니즈 분석이에요. 이제 고객과 미팅을 한 이후에 고객의 문제와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노트북 되게 좋아요. 노트북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고객에게 뭔가 PT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고객이 근데 당신들 상품은 이런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혹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노트북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미팅을 통해서 뭔가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및 가치를 제시하는 단계예요. 아까 미팅을 통해서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했으니까 이분들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의 솔루션 그리고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제시까지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시전 메이커스라고 써 있는데 의사결정 단계예요. 고객의 의사결정권자를 식별하고 설득하는 단계예요. 사실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실무자분들이랑 미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겠죠. 실무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 위에 의사결정권자를 식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거를 정말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분들을 식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perception analysis, 상황 분석인데요. 경쟁사나 예산 일정 등등 구매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의사결정이 누구인지 확인한 이후에 운이 좋으면은 바로 뭐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긴 호흡을 가진 B2B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이후에 우리의 경쟁사가 누구고 이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경쟁사 물품들 그다음에 이분들 예산 그다음에 일정 그리고 이런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의 뭔가 기록물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포절, 프라이스 쿼테이션을 보내야 되는데요. 제안 및 견적이에요. 공식적인 제안서와 견적서를 전달하는 단계. 제가 앞서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정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견적 PDF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제의 마지막으로 네고시에이션 리뷰인데요. 협상 및 검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가격과 조건, 즉 견적을 내보낸 가격과 조건 등에 대해서 고객과 마지막으로 협상하고 최종 검토를 받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을 내보내고 나서 협상하는 단계에서 견적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견적 안에 들어간 우리의 구성 상품, 즉 상품 단위 하나하나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단계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마감됨인데요. 마감됨은 총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아주 좋은 성공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쭉 다 가는 경우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니즈 분석에서 꺾이거나 검증에서 꺾이거나 가치 제한에서 꺾이거나 이렇게 중간중간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패 같은 경우는 여기 각각의 단계에서 각자 실패로 바로 올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제한 그다음 의사결정자까지 알았는데 바로 하겠대요. 볼 것도 없대요. 그럼 바로 성공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계를 다 하나씩 밟아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단계를 만든 이유는 요런 기본적인 행위들을 하더라. 영업할 수 있는 기회 안에서. 그래서 요게 기본 세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과 실패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드 상태와 기회 단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나중 가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실무를 뛰시다 보면 상태랑 단계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냐면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바에 똑같이 이렇게 흐름대로 들어가 있죠. 얘도 단계가 프로그레스 바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얼핏 보면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리드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상태라고 표현된 의미는 이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 리드라는 거 하나를 봤을 때 연락 전, 연락 중, 변환 실패와 성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락 전인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 연락 중인 상태를 표시하는 거지 연락 전 다음에 꼭 연락 중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연락 전 다음에 변환 실패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는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우리가 연락 전, 연락 중, 그 다음에 변환 실패나 성공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네, 꼭 하나하나 그 단계를 거쳐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커스텀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장기로 뭐 팔로우업을 하겠다. 뭐 이런 상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뭐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도 되고 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기회 단계 얘는 단계예요. 흐름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켜서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영업 프로세스를 잘 알고 안 상태에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단계별로 하나씩 지켜 나가야 그 단계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얻은 상태에서 상급자의 조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언제 갈 것인지를 본인이 영업할 때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와 단계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전망이나 검증에서 바로 실패로 올 수도 있고 운이 좋은 경우에 니즈 분석까지만 끝났는데 성공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정말 이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바로 간 것을 말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이 단계 하나하나를 다 거쳐야 된다. 그게 즉 영업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의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배워볼 게 이제 간판 뷰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테이블 뷰로 이렇게 한 행씩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간판 뷰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영업 담당자들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많구나. 아니면 이 고객 내가 이 다음까지 가기 위해서 마감 일자가 얼마 안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 간판 뷰를 영업 기회 단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제가 영업 매니저라고 했을 때 이 단계에 있는 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거 처리해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넘겨야겠다. 아니면 만약에 안 되는 애들은 빨리 클로즈드 로스트 마감된 로스트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기에서는 이런 간판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더라. 영업 매니저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